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허위 견적서를 통영경찰서에 제출했고 통영경찰서에서 그걸 알면서도 왜 허위 견적서냐면 사고는 22년 10월 15일 날 났는데 그 견적서에는 22년 1월 28일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 DB보험사로 제출하는 서류였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저희에게 돈을 받아가고 그렇게 또 보험사로 사기보험금을 청구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청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단독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단독 사고. 단독 사고는 혼자서 사고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견적서에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허위 사문서 혹은 사문서 위변조, 범인 도피죄, 앞지르기 중과실 여러 가지 영상 위변조 이런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해야 되고 그 범죄 사실을 규명해서 그 사건을 송치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있는 사실대로 처리를 해야 될 통영경찰서에서 조작된 영상을 쓴 거예요. 허위 공문서를 발행해서 통영경찰서 수사 기록에는 운전자 바깥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고를 했다는 거죠. 보세요. 운전자 바깥치기는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김우중 씨도 감옥에 가 계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BTS 그 한 사람도 그 포토라인에 서서 그렇게 망신을 하면서 또 형사처벌을 받았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것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통영경찰서와 함께 영상까지 위변조해서 저희 집사람과 저에게는 범인 도피죄를 씌웠고 저희 집사람에게는 다중인 치상을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저에게 또 무고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통영지청에 908 한 건, 대구 서부 지청에서 908 한 건 이렇게 해서 2건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저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여러 번 왔는데 저한테 가자고 정중히 말해도 제가 따라갈 것이고 저에게 전화 통지를 한다든지 문자 통지를 해도 제가 갈 텐데 대구 정서경찰서에서 저에게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녹음 들려드렸죠? 출석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청문 과장이랑도 통화했고 그쪽 팀장이랑 통화했고 수사관이랑도 통화했어요. 저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와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908이 회부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죠. 908이 일단 회부되면 사람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99% 실형이 나오니까? 어떻게 무고죄로 908이 회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체포영장을 원본이라고 속이고 그거 가짜예요. 내가 이미 여러 번 보여드리고 설명했기 때문에 재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법원 마크도 없고 아래 천공 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는 제가 서부지원에 가서 그 발행한 부서에 가서 다 물어봤어요. 법원 전산에 없어요. 그게 무슨 원본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다 올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거제경찰서도 가짜를 갖고 왔습니다.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제가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고 좀 이따가 또 시간이 남으면 설명드릴게요.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나중에 발행한 거는 글씨체가 틀려요. 저에게
보여주고 그날 교부해줬던 복사본 그거랑 글씨체가 틀려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본과 사본의 글씨체가 틀리다는 건 사본이 가짜라는 거죠. 그럼 이 원본은 진짜냐? 원본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본을 엉터리로 써갖고 온 거죠. 근데 경찰서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거니까 법원에서 따지라고 그러는 거죠. 나는 법원에서 발부받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경찰을 통해서 제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이 만들어 왔는지 발부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까? 내가 법원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주지 않고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경찰에 제시받았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저희 민초들이 볼 때 그런 조병각 같은 자들이에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이렇게 허위공문서를 발행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무섭게 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래서 또 돈을 뜯어내고 그 범법자들이랑 같이 그런 짓을 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왜 마약범죄에 경찰청에 서울경찰청에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백혜룡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손을 댈 걸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도매상들이랑 함께 해먹는단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공무원 사기범과 함께 보험 사기를 쳐서 일반인을 등쳐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그 19조에 그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2항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올리고 그러면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댓글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숫자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를 아무리 삭제해도 조회수를 조작해도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가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어디서 해먹을 짓이 없어서 일반 시민들 등을 치고 보험 사기꾼들과 공갈 사기꾼들과 한패가 돼서 영상을 조작해서 국가기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어디 공무원이 할 짓이 없어서 고위공직자가 할 짓이 없어서 마약범들을 방조해서 우리나라 세관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대량의 마약을 가지고 입국하게 만들어서 마약을 퍼뜨려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느냐. 이것이 국가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첩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사기관에서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사기관에서 간첩을 잡겠습니까? 간첩에게 포섭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포섭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것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공익게시합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라면 입을 다물고 손해를 보고 몇 천만 원 그들에게 뜯기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비용이 그거보다 훨씬 몇 배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누가 세상에 알려도 알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동요해서 자꾸 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국민에게 있는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 그리고 국민이 헌법 26조에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문서로 여러 곳에 청원했어요. 대통령실에도 청원했습니다. 증거자료 다 보냈습니다. 그것 그냥 통영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법무부에도 보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것도 그대로 보낸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질렀던 그 지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고죄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고죄가 있어요? 명백한 상대방의 운전자 바꿔치기나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건 내 녹음이 있는데 그 사기꾼들이 저를 무고죄로 걸 수 있어요? 내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고소장에 써서 제출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영경찰서와 수사관들이 부인하고 본인들이 다 조사를 하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 말했는데,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다 말해서 녹음까지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 부인하고 수사서류에 다 지운 다음에 제가 그것을 신고했는데, 그것을 써서 대통령실에도 알렸는데, 검찰청에도 보냈는데, 그게 무고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부민 고소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죄를 고소하지 못하게 했어요. 조선은 망했습니다. 내부 부패로 망했습니다. 그 외적이 쳐들어와 갖고 망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부패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공의로운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걸 말씀 안 해주시냐? 왜 언론에서 이걸 말해주시지 않느냐? 왜 대통령이 저러냐? 왜 야당에서 저러냐? 왜 지식인들은 입 닫고 있느냐?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공론에 참여해 주시고, 누가 해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각자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초들의 권리를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구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변호사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썩고 부패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도 수사기관 편이에요. 제게 녹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공개해 드릴게요.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